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좀 뭘 소개할까 하다가 지금 준비해서 1년을 좀 보고 가을 되에도 행복할 수 있는 나무들을 좀 한번 알아봤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해서 알아봤는데 우선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나무는 야생화죠. 야생화인데 다른 야생화들도 많은데 하나 뽑은 게 3단 앵초를 저희가 뽑았습니다. 우리 3단 앵초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3단 앵초 가장 큰 매력은 꽃이 여기서 올라오면서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꽃이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꽃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준비한 건 그 빨간색의 3단 행초인데 3단 행초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1단부터 이렇게 피어 올라와서 1단, 2단, 3단, 4단 보통 3단 행초라고 하지만 5단까지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길고 내 정원에서 특히 이제 반음지 정도 되는 곳에 뭘 식재할까, 식재할 공간, 뭐, 식물들을 찾기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한단 앵초로 군락을 이뤄서 심어 놓으면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그 3단 앵초의 밭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3단 앵초로 일단부터 한 뭐 9단까지 이렇게 세력을 좋게 키워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3단 앵초를 일단 번식 방법 같은 경우는 3단 앵초는 씨앗으로 번식이 돼요. 씨앗으로 번식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해놓고 바로 꽃을 못 보는 경우도 많아요. 뿌렸는데 올해 꽃이 안 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3단 행초는 전년도에 꽃을 씨앗을 미리 뿌려놓지 않으면 올해 꽃을 못 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화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고 저희도 비개화주는 아마 다음 주부터 또 이렇게 한 세 가지 색상으로 해서 비개화주는 세 가지 색상으로 해서 판매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근데 일단 개화주만 먼저 소개를 시켜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3단 행초 같은 경우는 씨앗을 아까 번식한다고 했는데 포기 나누기로도 번식이 가능해요. 포기 나누기로도 번식이 가능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원하시면 한 2년 정도 키운 다음에 포기를 나눠서 계속해서 번식하고 주변 이웃과 나눔을 해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앵초는 여름이나 겨울에 잘 못 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앵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통의 앵초들은 뭐 여름에도 힘들어하고 겨울에도 못 나는 앵초들이 있는데 3단 앵초 같은 경우는 아까 방그늘에 자란다고 했잖아요. 방그늘에 식재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방그늘에 심다 보니까 그 여름은 무난하게 잘 납니다. 여름을 무난하게 잘 나면서 겨울은 그러면 어떻게 잘 날 수 있어라고 하는데 3단 앵초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내한성 온도가 영하 34도까지 월동이 돼요. 내한성 온도가 영하 34도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국에서 다 월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걱정 없이 내 정원에 심으셔도 되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꽃이 피고 또 씨앗이 맺혀서 땅에 떨어져서 번식이 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포기가 커지기도 하니까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심어 놓으면 정말 그 3단 행초로 군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단 행초의 가장 큰 매력은 꽃이 1단만 피고 지는 것이 아니라 1단, 2단, 3단, 4단, 5단, 심한 경우에는 9단까지도 올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개화 기간을 뭐 3개월 이상 보신다고 이렇게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내 정원에서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는 3단 행초를 한번 심어 보시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단 행초를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 막 부용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부용 하고 계시는데, 정말 꽃도 크고 이쁜 그런 꽃인데요. 저희도 다음에는 한번 부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구독자님, 포카라님이 미국 부용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들도 한번 부용을 다음에 한번 판매 계획을 짜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또 소개드릴 나무 특별한 나무죠. 제키몬티 도렌보스라는 자작나무예요. 이 사실 제키몬티 도렌보스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자작나무 숲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여유를 즐기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제키몬티 도렌보스 자작나무라고 해서 P9에 있는 거거든요. 그 네덜란드에서 수입 들어온 자작나무인데 저희가 몇 개월을 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키웠는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의 정원에 가서 심어도 활짝이 잘 될 것 같아요. 하자가 나지 않고 활짝이 잘 될 것 같아서 우리 제키몬티 도렌보스 자작나무는 우리 구독자님들 보통 한 주 심지 않고 보통 한 두세 주를 같이 심어요. 삼각형으로 해서 세 주 정도 심어 놓고 어떤 자작나무의 그런 느낌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두세 주를 심는데 제키몬티 도렌보스 자작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 숲이가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거죠. 다른 자작나무, 펜둘라 자작나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숲이가 흰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자작나무계의 귀족이라고 해서 제키멘티 도렌보스라고 하는데
원산지는 히말라야다 보니까 내한성 온도도 굉장히 강하고 자작나무는 너무 더운 지방에선 잘 안 돼요. 너무 더운 지방에선 잘 안 되고 근데 히말라야가 원산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강원도에서도 사실 월동이 잘 되는 그런 나무라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내 정원에 심어놓고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사실은 저희 집 정원에도 자작나무가 제키몬티 도렌보스 자작나무가 한 7주 정도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기보다는 사실 제 아내가 더 좋아하는 나무 같아요. 저희 아내가 좋아해서 고집을 부려서 자작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잘 크고 있는데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초기에는 지지대를 좀 세워주는 게 좋아요. 지금 이렇게 약한데 올해 지금 이걸 심어 놓으면 거의 1.5m 이상 커버리거든요. 1.5m까지 키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심었을 때 약간 지지대를 세워서 이렇게 잡아줘서 반드시 올리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가지들을 훑어야 돼요, 말아야 돼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도레포스 같은 경우는 다간형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외목대로 쭉쭉 뻗는 것보다는 다간형으로 올라오는 게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값어치가 있죠. 그래서 뭐 다간형으로 올라오는 거 굳이 외목대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외목대 수영이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뭐 외목대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관형으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데큐멘티 도렌보스 자작나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숨은 일화를 하나 얘기 드리면 사실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이 숲이가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한 번 딱 하고 벗겨지고 그 다음에 또 벗겨지고 하는데 옛날엔 자작나무 숲이로 이제 우리 구독자님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걸 한번 이벤트로 한번 내볼까요? 자작나무 숲이로 뭘 했는지. 우리 자작나무 숲이 가지고 옛날에는 연애 편지를 썼다고 해요. 자작나무 숲에다 연애 편지를 쓰면 이 편지가 지워지지 않고 오래 간다고 해서 영원한 사랑을 기리기 위해서 자작나무 숲에다가 연애 편지를 썼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워낙 동의들도 좋고 팬들도 좋아서 지금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런 감성이 있는 나무고 지금은 이렇게 숲이가 하얗지 않아요. 그래서 자작나무는 하얀데 왜 하얗지 않고 이렇게 일반 나무와 똑같은 게 왔어? 라고 하시는데 자작나무 숲이 같은 경우는 뭐 심한 경우는 5년 정도 있다가 하얀색이 발현되기도 하는데 제크먼드 도렌보스 같은 경우는 한 점수가 2점 정도 되죠. 그때부터 벌써 숲이가 발현이 돼요. 흰색이 발현이 돼서 아마 올해 심으시면 내년 가을 정도 아니면 내후년 봄에는 흰색이 발현될 거예요. 그래서 흰색의 자작나무를 이렇게 내 정원에 심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고 사실 자작나무가 좋은 건 봄, 여름, 가을도 수영이 이쁘기도 하고 우리 어떤 시원한 느낌을 주잖아요. 시원한 느낌을 주는데 겨울에도 사실은 순백의 자작나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겨울 조경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사실은 말채나무도 겨울 조경으로 굉장히 좋지만 자작나무 자체도 겨울 조경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나무라서 정말 1년 4계절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자작나무, 제키몬티 도렌보스 자작나무인 것 같습니다. 1년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아까 빠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무라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올해 정말 잘 키우시는 분들은 내 정원에서 2m까지도 키우십니다. 지만 보통 1m 20은 기본적으로 가고 1m 50 정도 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한 40cm 정도 되는 나무지만 나중에 컸을 때는 한 4m, 5m 이렇게 크는 나무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아름다운 자작나무로 해서 정말 자작나무 아래에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소개해 드릴 게 찔레입니다. 찔레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찔레? 매력 있지라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찔레 매력도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도 꽃이 굉장히 많이 피잖아요. 꽃이 굉장히 많이 피는데 저희가 우리 찔레를 얘기하는데 그 이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게 흰색 찔레라고 했는데 흰색 찔레라기보다는 사실 삼색 찔레라고 해서 지금 시중에 더 많이 유통이 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색깔이 삼색으로 보여요. 지금 벌써 이렇게 빨갛게 물들고 있는데 그래서 삼색 찔레라고 해서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이 찔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토종 찔레잖아요. 토종 장미라고 하는 장미라는 표현보다는 찔레라는 표현이 맞겠죠. 토종 장미도 꽃이 보면 지금도 벌써 이렇게 많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개화량이 있고 사계 찔레다 보니까 사계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꽃이 많이 와요.
그래서 병충해에도 강한 게 찔레고, 그렇지만 그 찔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천연 살균제, 살충제 한 번씩은 뿌려주는 게 좋아요. 그냥 우리 쉽게 만들어서 500리터의 물에다가 그 베이킹 소다 같은 걸 타서 이렇게 천연 살균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뿌려주면, 사실 지금 한번 뿌려주면 굉장히 좋을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집에서 출근하기 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왜 남들한테는 이거 다 천연 살균제 뿌리라고 하면서 왜 우리 정원에는 왜 안 만들어줘? 오늘 하나 만들어주고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천연 살균제를 만들어주고 왔는데 아마 저희 아내가 지금 뿌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이렇게 심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찔레 같은 경우는 이제 매력이 넘치는 게 뭐냐면 내 정원에서 계속 꾸준히 꽃을 볼 수 있다라는. 그리고 작지만 그 아름다운 꽃을 사계절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늦서리, 된서리가 올 때까지도 찔레는 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된서리가 와도 꽃을 볼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찔레는 우리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된서리가 와도 꽃을 핍니다. 그리고 병충해도 뭐 일반 장미보다는 병충해도 훨씬 강한 강한 찔레라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번 정원에서 심어놓고 뭐 찔레의 아름다움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겹해담가 가지고 조금 했을 때도 굉장히 사계성이 있어서 좋았는데 찔레 같은 경우도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 있으면 아름다운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작은 꽃이 많이 피어서 풍성하고 이쁘다고 우리 정인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 작은 꽃이 많이 핍니다. 생각보다 많이 펴요. 그래서 그 작은 포트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이 딱 심어 놓으시면 정말 많은 꽃들이 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중 언제 뿌리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침에 일찍 뿌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침에 일찍 이렇게 뿌려주는 게 제일 좋은데, 한 해가 뜨고 나서 뿌려줘도 괜찮은데, 저희가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오전에 뿌리는 게 좋고요. 그 8시 정도 뿌리는 게 좋고 8시부터는 7시에 뿌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하실 때는 한번 미리 만들어 놨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뿌려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찔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한 가지 색상은 수량이 너무 부족해요, 사실. 그래서 그 수량이 너무 부족한데 어, 삼색 찔레 같은 경우는 수량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조만간에 품절될 건데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흰색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왜냐하면 괜히 주문했는데 못 받았어라고 하지 마시고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저희가 주황과 핑크와 빨강은 저희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흰색 삼색 찔레는 수량이 너무 없어서, 근데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분들만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품절되었습니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준비할 거냐고요? 예, 내년에는 많이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도록 내년에는 많이 준비하겠지만 올해는 수량이 적다라는 것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찔레 월동 잘 되고 정원에, 작은 정원에 심어도 부담이 없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포카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찔레 같은 경우는 작은 정원에도 어울리고요. 작은 공간만 있어도 심어놔서 이렇게 꽃을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 한번 심어 놓으면 간지 있게 키울 수 있는 나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 드릴 것들은 이제 단풍나무거든요. 사실 단풍나무가 내 정원에 있을 때 사실 정원이 굉장히 풍요로워지잖아요. 정원에 단풍나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물론 단풍의 역할을 해주는 나무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단풍의 역할을 해주는 나무가 쉽게는 뭐 우리가 좋아하는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사실 단풍나무로서 굉장히 좋잖아요. 단풍나무로서 굉장히 좋은 나무기도 하고 열매도 따먹을 수 있어서 블루베리도 괜찮은 나무이고, 그다음에 단풍철쭉도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풍이 이쁜 나무고, 컴팩트 화살나무 같은 경우도 화살나무도 단풍이 붉게 물들어서 굉장히 이쁜 나무잖아요. 그런 나무들도 단풍의 매력이 있지만, 근데 제가 정말 오리지널 단풍나무는 소개를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지널 단풍나무도 사실은 봄부터 단풍이 필 때까지 굉장히 좋은데, 제가 우리 단풍나무를 소개하지 않았던 것들은 단풍이 이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단풍나무를 소개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단풍나무는 소개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단풍나무도 한번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단풍나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이렇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보통 단풍나무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작은 포트로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수입이 들어와요. 수입이 들어오다 보면 이제는
분갈이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제 분갈이를 하게 되면 이제 가격이 오르는데 이제 분갈이를 해야 얘들도 본격적으로 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잎은 다 올려받았고 해서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살짝 분갈이하는데 살짝 늦은 감은 있는데 분갈이 하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한테 먼저 알려드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분갈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본격적으로 또 상품을 또 출시를 할 건데 그래도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단풍나무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단풍나무 중에서 오렌지 드림이라는 단풍나무예요. 이 오렌지 드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오렌지 색감이 좀 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봄에는 오렌지빛이 굉장히 강하게 나요. 그다음에 여름엔 연두빛이 났다가 가을이 되면 붉은 단풍으로 변하는데 봄에 나올 때도 새순이 나올 때도 굉장히 이쁘게 나오죠. 그래서 오렌지 드림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단순히 가을에 단풍이 이쁜 게 아니라 그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는 오렌지 색깔, 그러니까 봄에 나오는 새순들도 굉장히 아름답겠구나라고 느껴지시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청량감을 주는 연두색으로 바뀌어요. 연두색으로 바뀌었다가 가을이 되면 또 붉은 단풍으로 바뀌어서 뭐니 뭐니 해도 단풍은 단풍나무가 최고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렌지 드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월동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월동 같은 경우는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영하 한 34도? 보통 이 정도까지 월동이 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성장 속도가 1년에 그렇게 많이는 안 커요.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성장 속도가 한 1년에 20cm에서 30cm 정도 이렇게 크는 나무다 보니까 그렇게 성장 속도는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내 정원에 심어서 한번 이렇게 키워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수명도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수명도 굉장히 오래 가서 단풍나무 한번 심어 놓으면 정말 반려식물로서 괜찮은 나무가 단풍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계절 색감이 또렷하게 나타나는 오렌지 드림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베니마이코라는 품종입니다. 베니마이코라는 품종인데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성장 속도가 더뎌요. 외성이고 다 성목이 돼도 그렇게 키가 크지 않는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작은 그런 나무인데 봄에는 그 분홍과 붉은색 잎이 이렇게 살짝 보여요. 봄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단풍나무들이 좀 보이는 거죠. 단풍의 색깔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됐을 때는 연두빛으로 바뀝니다. 연두빛으로 바뀌어서 가을이 되면 다시 붉은색으로 이렇게 피니까 우리 단풍나무는 계절을 알 수 있구나. 근데 작은 나무, 내 정원에서 작게 심은 나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베니마이코를 한번 심어서 내 정원에서 조그마한 공간에서 한번 심어 보시면 굉장히 좋은 단풍나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니모이코 작게 크는 단풍나무 키가 한 1m 50 정도밖에 안 크니까 외성으로 크는 그런 단풍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정원에서 외성 단풍나무를 심고 싶으시면 베니마이코를 심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이렇게 어린 묘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어린 묘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어린 나무인데 왜 이렇게 조그마한 거 보냈어? 라고 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적습니다. 이 포트 자체가 어떻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주먹보다도 작아요. 주먹보다도 작은 포트라서 이렇게 크지 않는 나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만 이제 네덜란드에서 수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단가가 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에메랄드 레이스입니다. 에메랄드 레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초록색이죠. 청록의 잎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봄에는 청록의 잎이 이렇게 폈다가 여름에는 약간 에메랄드 빛이 들어요. 에메랄드 빛이 들었다가 이제 가을에 단풍이 들 때 선홍빛을 내는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청초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가 에메랄드 레이스인데 에메랄드 레이스 같은 경우도 1년에 성장하는 속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단풍나무가 삽목이 돼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단풍나무 삽목은 안 되지는 않습니다. 삽목이 안 되지는 않지만 또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뭐 삽목해서 막 늘려야겠다 하시는데 그렇게 쉽게 늘어나지는 않는 그런 품종이라서 좀 단풍나무가 좀 귀하기도 하죠. 그래서 에메랄드 레이스 같은 경우도 청록, 봄에는 청록, 여름에는 에메랄드, 그 다음에 가을에는 선홍빛으로 물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아한 수영에 굉장히 색감이 청록인데도 봄인데도 불구하고 색감이 굉장히 우아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아한 느낌의 단풍나무 좋아하신다면 에메랄드 레이스를 한번 선택해 주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건 파츠라입니다.
카치라 같은 경우도 사실 명품 단풍나무 중에 하나가 카치라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이쁘다라고 하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가 카치라거든요. 봄에는 이렇게 색깔이 봄에 새순이 나올 땐 주황빛으로 나와요. 주황빛으로 나왔다가 여름에는 연두빛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황금빛으로 바뀌죠. 가을엔 정말 황금빛 단풍이 드는데 정말 매력적인 단풍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름에 나오는 주황빛도 아주 이뻐요. 아주 이쁘고 그 다음에 여름에도 연두빛도 굉장히 청량감을 주고 가을에 붉은색이라고 해야 되나 황금색이라고 해야 되나 황금색의 바탕에 붉은색이 깃들죠. 황금색의 바탕에서 붉은색이 이렇게 테두리에 깃드는데 그 단풍을 보고 있으면 정말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풍의 매력에 푹 빠지는 게 이 카치라 단풍인 것 같아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번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어떤 나무든지 씨앗으로 안 되는 나무는 사실 없습니다. 씨앗으로 다 번식이 되는데 씨앗으로 심었을 때는 이제 발화율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발화율이 그렇게 썩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씨앗으로 심으면 좋지만 발화율이 좋지 않아서 오히려 많이 심었는데도 안 나고 한두 개 심었는데 안 나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씨앗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삽목보다도 성공률이 더 낮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삽목으로도 많이 하시는데 삽목도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단풍나무가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제큐먼티 도렌보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수익성으로도 많이 하세요. 수익성으로 많이 하셔서 농사 지어서 돈을 벌시기 위해서 제큐먼티 도렌보스 심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제큐먼티 도렌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성도 괜찮은 나무예요. 수익성도 괜찮은 나무라서 농민들도 제큐먼티 도렌보스들은 사실 많이 심습니다. 많이 심어서 이제 좀 성목이 되면 굉장히 귀하고 뭐 점수가 10점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정말 가격을 이렇게 부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높게 받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가 그, 그 제크멘트 도렌보스 사장나무예요. 근데 단풍나무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 수익성이 그 나쁘지 않은 나무 중에 하나가 단풍나무예요. 그래서 아까 카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심어놓고 성목 같은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귀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조단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시라사와단, 시라사와눔이라고 하죠. 시라사와눔 조단이라고 하는데 이 단풍도 벌써 보면 지금부터 색감이 지금 일반 나무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색감이 좋잖아요. 이렇게 색감이 좋아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 사라시와눔 조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는 그런 나무인데 이 시라사와눔 조단의 가장 큰 매력이 어떤 거냐면요. 햇빛에서 바라지 않는 고급 노랑 단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햇빛이 많이 들었을 때 노란색이 무너지고 노란색이 깨지는 게 많은데 이 조단 같은 경우는 햇빛이 들어도 이 노란색 황금빛의 물결이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고급스러운 단풍이라고 많이 알려진 그런 단풍나무 중에 하나였는데 좀 이게 좀 화분이 크고 나무가 크다 보니까 이제 좀 가격은 좀 아까 있던 것들로 가격은 좀 다른데 그래도 우리 조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 있는 나무라서 우리 구독자님 한번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봄에는 라임 옐로우색이 납니다. 봄에는 라임 옐로우색이 났다가 여름에는 약간 황록색이 나요. 여름에는 황록색이 나서 가을이 들면 황금빛과 붉은빛이 이렇게 물드는 그런 단풍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풍나무들의 특징이 계절의 변화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나무가 단풍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 단풍나무 한번 심어보시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이렇게 오늘 채팅도 하려고 노트북도 펴놓고 했는데 채팅도 못하고 제 할 말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찔레는 양기가 좋습니다. 찔레는 양지에 심어주시는 게 좋고 장미 자체가 햇볕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장미도 그렇고 찔레도 그렇고 햇볕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어주면 훨씬 더 건강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양지에 심어주시면 훨씬 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김미경님 이렇게 보여주신 좋네. 다른 곳에서 애기 말벌들을 공부한 게 있는데 받아보고 실망한 건 처음이었어요. 5cm 삽목한 W 가드는 보여주시는 거 보내주시니 직접 보고 사는 느낌이라고 우리 김미경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나마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늘 주저리 읊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그래도 저희 항상 사랑해 주시고 많이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드렸던
나무들이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미 내 정원에 많이 심겨진 나무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정원에도 많이 심겨져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도 많이 심겨져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그래도 이런 것들이 한번 리뷰해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W 가든센터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항상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는 W 가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W 가든센터 사랑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